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매일 전해드린다 그랬는데 어제는 못 전해드렸네요. 어저께 약속이 2개나 있고 일이 밀린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제 아리조나에서 이제 부정투표 지금 여부를 가리는 선거 부정 여부를 가리는 이제 검표가 이제 완성 단계에 돼서 이제 보고서가 이제 최종 보고서가 오늘 나온다 내일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최종 보고서에서 야 이거는 트럼프가 이긴 거야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걸 잠시 보고요. 이 지약스러운 미국 좌파 또 지약스러운 한국 좌파 이른바 좌파인데 이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자들의 정체는 뭔가? 또 이자들의 사상적인 족보나 정체가 뭔가? 이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오늘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별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리조나 재검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면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어요. 우선 첫째, 역사상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확정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 부정선거였어. 그 선거 문제 많아라고 해서 나중에 뒤집힌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뒤집혔을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 계속 간다고 봐요. 계속 가는데 4가지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선 첫째, 바이든 정부의 정통성에 결정적 타격이 가해질 거다. 그 다음에 2번째, 지금 벌써 이제 바이든 권력이 해체되고 있다. 컨트롤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쪽 매체에서도 나오고 공화당 쪽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매체에서도 나오고 이제 막 나와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는 바보같이 카말라 해리스는 이렇게 좀 심각한 질문이 나오면 갑자기 눈웃음 탁 지으면서 하하하 하고 웃어요. 이상하게. 약간 괴기스러운 웃음을 해요. 저 여자 바보 아니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뉴트 깅그리치 폭스뉴스랑 인터뷰하면서 저 정상 아니다. 그러면 이게 바이든 권력이 부통령까지 해서 이게 안 먹어 들어가는 권력인데 이 해체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뒤에 무슨 흑막 세력이 있다라고 물론 얘기는 되는데 그 흑막 세력이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를 100% 흉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저게 심해요. 근거를 남기는 게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다 근거를 남겨요. 얘들은. 그래서 이 흑막 세력이 바이든의 이름으로 이메일을 하고 바이든의 목소리로 전화를 하기 전에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이든 자체가 치면 돼.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든 권력 해체 현상이 아마 가속화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까지 이제 전면적 재검표, 아리조나에 이어서 조지아, 펜실베니아, 엊그저께 펜실베니아가 튀어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적 재검표가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도 또 줄줄이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무결선거, Election Integrity 법안이 줄줄이 통과될 거다. 저는 앞으로 무결선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싶습니다. 완전 무결하다. 그럴 때 무결인데 이 인테그리티를 우리말로 옮기면은 무결성이에요. 이 Election Integrity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무결선거, 우리말로 하면 무결선거라고 옮겨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도 이제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선거감시 운동 같은 데 결집을 해야 되는데요.
선거의 무결성이 과연 뭐냐? 일렉션 인테그리티가 뭐냐? 결국 이건 뭐냐면은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이 완전 무결한 것. 그것이 선거의 무결성이다. 즉 정보 시스템에 다 맡겨놓고 정보 시스템에 의존해가지고 너희들은 몰라도 돼. 사람은 몰라도 돼. 이렇게 되면 선거 무결성이 다 깨지는 거다 이거예요. 미국 같으면 이제 우편 투표에다 맡겨놓고 다 확인하지 마. 몰라도 돼. 이러고 했다가 지금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렉션 인테그리티란 결국 direct and physical perception,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 이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뭐 하하호호하고 아주 정답게 지금 전세 비행기 타고 가는 저 사람들, 저기 민주당 주 의원들이에요. 텍사스 소수파죠. 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있냐? 지금 워싱턴 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왜 가고 있냐? 텍사스 주에서 선거 무결성을 위한 법안이 지금 참이니까 이거 통과되면 이제 말하자면 엉터리 투표 같은 거 못 하게 된다.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막아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읍소하러 워싱턴 DC를 가는데 저게 또 문제가 되는 사진이 뭐냐면 저게 지금 마스크 다 벗고 있어서 이 민주당 정책과 100% 어긋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짓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자좀 GSL 복합체 또 민주당의 악순환이 지금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 정책이 하나같이 자살골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나서서 CRT 교육한다고 막 각급 학교와 군대와 뭐 이제 기업과 이런 데 막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공무원 조직과 이 CRT, 그러니까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비판적 인종 이론, 다시 말하자면 피부색에 의해서 인간 운명과 인간의 의식이 결정되고 서방과 미국은 노예제와 인종차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온 나라고 지금도 그것이 사회 곳곳을 깊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백인, 특히 백인 남성, 너희는 존재 자체가 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강요하는 그런 이상한 깨자좀 악마 내러티브죠. 이게 지금 미국의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전국적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CRT 교육 반대 학부모 조직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어마무시한 민초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도 자살골 정책이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거기도 봤지만 무결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60, 70%가 찬성이래요. 선거하려면 투표하러 가면 당연히 서명도 검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이 박힌 신분증도 검사해야 되고 이래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 투표가 애들 장난이냐? 뭐 야바이꾼 협잡판이냐?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굉장히 많이 손해보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이. 그 다음에 이제 젠더 평등도 마찬가지죠. 나브라틸로와 같은 사람은 내놓은 페미니스트 그런 성향의 여성 동성애자인데 세계적 테니스 스타. 이런 사람들마저도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은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를 한 사람들의 여성 스포츠 참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더 평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정부가 나서서 막 밀어붙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반발도 커지죠. 에너지 기후변화 내세워서 지금 에너지 정책 펴가지고 지금 유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반발이 심하죠. 그다음에 돈을 뿌리겠다 그러는데 돈 뿌리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이커브라 그래가지고요.
보통 이제 그 공산품은 보통의 상품들은 이제 이쪽이 가격이고 이쪽이 그 양이에요. 양이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아지는 거고 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가죠.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 곡선이죠. 그런데 이 노동이라는 상품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어느 정도 임금이 상승하고 나면 이게 공급이 정체를 안 하고 임금만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J커브죠. J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J자가.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구인난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높은데 안 나와. 현장에. 돈 안 뿌릴 수도 없고. 지금 예를 들면은 학교를 못 열고 있잖아요. 학교를. 학교 열려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교원노조 이런 것들이랑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걸 못 밀어붙이고 있어요. 학교를 못 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묶여 있단 말이죠. 또 국경관리, 이민관리가 해체돼 있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의 그 숫자가 미국이 지금 20년 내 최고인가 그래요. 경찰 무력화돼 있고요. 7월 4일인가에 시카고에서 아마 뭐 수십 명 죽었죠. 총격으로. 총격 사건 자체는 거의 200건 가까이 되고 시카고 도시 하나에서 경찰이 완전히 무력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티스 같은 사람은 그 디펀드 더 폴리스 그러니까 그 경찰 예산 삭감 정책에 의해서 또 경찰을 악마화시키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 위해서 경찰 사표 낸 사람들은 플로리다 와라. 플로리다에서 다 경찰로 다 채용해 줄게. 이러고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자살골 정책이죠. 자살골 정책에 의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극좌파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죠. 그리고 극좌파는 또 정책 요구를 더욱더 자살골 정책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럼 자살골 정책을 더 하면 더 지지율도 떨어져. 이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에 빠져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조국 터진 다음에 그 김경률 뭐 이런 그 참여연대에 있던 이제 그 공인회계사라든지 또 혹은 뭐 진중권 씨 같은 사람들이 그쪽을 손절매해버리고 그쪽을 공격하는 입장으로 확 돌아버렸잖아요. 이 지지율 급락 현상이 이렇게 가속화되면 결국 문화 담론 주도층 중에 쟤들 입장에서의 배신자가 생겨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좋은 의미에서 쟤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쟤들과 손절매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눈치 보기를 해서 쟤들과 손절매할 수도 있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이게 더 쌓이면 어떻게 되냐.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이제 손절매하게 돼요. 극좌를. 앞으로.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중국을 손절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중국을 손절매, 극좌를 손절매. 그럼 결국 가서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자기 음모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어요. 즉 세계 지배 체제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어요. 엘리트들에 의한 글로벌리스트 올리가키 엘리트들, 과도 엘리트에 의한 그 세계 지배 시스템을 추구할 방법이 없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 손절매해버렸어. 극좌 손절매해버렸어. 누구를 붙잡고 힘을 쓰냐고. 자기 자신의 망상을 손절매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마 거기까지 한 5년 이렇게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당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극좌 쪽에서 떠들어오는 얘기, 흔히 극좌라 그러죠. 뭐 radical left, 트럼프 용어로는. 거기서 떠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야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면 쟤들 공산주의자야, 커뮤니즘이야. 그러니까 커뮤니즘 인 아메리카 뭐 이런 책이 나와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요. 또 쟤들 문화 막시스트야, cultural 막시스트야 이런 비판도 있고 또 그 CRT에 대해서 저거는 레이스 막시즘이야, 스킨 막시즘이야, 피부색, 인종 막시즘이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다 막시즘으로 봐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죠. 또한 안티파나 BLM 또 그 미국
그 민주사회주의자 동맹 DSA 여기 아주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사람을 배출해낸 데거든요. 굉장히 극좌적인데요. 여기 핵심 중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르크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 마르크시즘이라 그러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1920년대에 이제 그 두각을 나타냈던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를 생각을 하게 되죠. 안토니오 그람시는 당시 소련의 커민테른을 통한 도시폭동 노선에 대해서 반항을 한 겁니다. 반발을 한 거예요. 그 도시폭동 노선을 안토니오 그람시는 기동전이라고 불렀어요. War of Mobilization. 순식간에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병들과 노동자들로 폭동을 조직해서 권력을 장악한다. 그게 기동작전이죠. 그래서 그걸 도시폭동 노선을 War of Mobilization, 기동전이라고 안토니오 그람시는 불렀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련은 특히 이제 그 스탈린 때부터 그 이제 유럽에 많이 강요를 했다고요. 그런 식의 혁명을 해라라고. 거기에 대해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반소 노선을 들은 거예요. 노선의 결국 주장은 뭐냐면 이미 이탈리아 정도 사회가 되면 이거는 도시폭동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없는 성격의 사회다.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서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그게 뭐 문학 비평과 문학 창작이 됐던 혹은 그게 무슨 뭐 변호사 법조인 조직이 됐던 교사 조직이 됐던 일반 노동조합이 됐던 뭐 철도 노동자 조직이 됐던 항만 노동자 조직이 됐던 이런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이 급진 마르크스주의 진지를 구축해서 이게 우리 힘을 길러가면서 기회를 엿봐야 된다. 그래서 진지를 구축한다. 이 진지를 포지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토니오 그람시는 자기의 입장을 War of Position, 진지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각 문학에 그게 뭐 언론사가 됐던 대학이 됐던 그다음에 창작 뭐 문학 창작계가 됐던 비평계가 됐던 예술 디자인 쪽이 됐던 이 문학의 각 분야에 파고들어서 진지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 마르크시즘은 안토니오 그람시랑 많은 연결이 있습니다. 또 인종 마르크시즘은 이거는 가만히 논리 구조로 보면 계급이라는 단어를 피부 혹은 피부색 혹은 인종이라는 단어로 치환한 그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시즘에서는 계급이 인간의 의식과 문화와 그 존재 전체를 규정한다라 그래요. 그걸 계급 결정론이라 그러죠. 클래스 디터미니즘. 여기서는 이 인종 마르크시즘이라고 이제 CRT를 인종 마르크시즘이라고 비판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게 CRT에서는 이제 피부색, 스킨 컬러 혹은 레이스가 인종이 인간의 의식과 문화와 전체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마르크시즘하고 구조가 같네. 그래서 이걸 인종 마르크시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급진 패미도 마찬가지예요. 피어갑자의 해방을 얘기하는데 급진 패미는 인류 역사에서 항상 여성이 피어갑 섹스였고 피어갑 젠더였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참고로 죄송합니다. 여성 남성 이제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앙커스코 사이의 그 관계를 보려면요, 그 섹슈얼 다이모피즘이라 그래요. 다이는 그 둘을 다이라 그러죠. 라틴어 접두사에서 모피즘이라 그러면 형태 변화를 모피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탈바꿈 뭐 이제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방이 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메타모포시스라고 부르죠. 메타모포시스, 탈바꿈을. 그때 모프가 그런 뜻이에요. MORPH. 그래서 이제 영어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모피즘, 섹슈얼 다이모피즘이라는 건 뭐냐면 남녀 혹은 암컷 수컷에 의해서 두 종류로 그 탈바꿈 혹은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런 소리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암컷과 수컷 사이에 체격, 사이즈 차이입니다.
오랑우탄 꽤 심해요. 침팬지도 심합니다. 고릴라도 심합니다. 뭐 바다 무슨 그 사자같이 큰 거, 이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바다 사자는 아니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이 피어갑 젠더, 피어갑 섹스나 저거 아닌데, 물론 이제 페미니즘에서도 야 역사 시대 이제 원시대 때는 이전 원시대 때는 저 그 여성이 그렇게 억압당하지 않았어. 그때 다 이 생물학적 그 발전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남녀 사이의 체격 차이가 크지 않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뭐 그 후에 한 6,000년 뭐 만약에 7,000년 이랬으면 꽤 차이가 나야 돼요.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 구조, 그러니까 급진 페미 혹은 페미에서 말하는 여성을 피어갑 섹스로 보고 그걸 해방해야 된다. 이런 구조도 상당히 저는 좀 일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야 과연 문화 막시즘 혹은 인종 막시즘 이거 맞는 얘기인데, 그 대충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근데 이 막시즘이나 레니니즘, 막스 레닌주의, 이거 또 모택동주의, 김일성 영생교 이런 것을 깊게 파보면 이런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핵심이에요. 태도, 자세가.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는 우선 관점에 있어서 종교성을 띱니다. 우주론,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관점에 있어서.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나름 미덕이 있어요. 규율, 복종, 희생. 당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누명을 쓰고라도 죽어야 된다, 이거. 누명을 쓰고라도.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반공 소설이죠. 대낮의 어둠. 우리 우파 많이 반성해야 돼요. 대낮의 어둠을 출판한 책은 좌파 출판사 휴머니스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파 출판사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저기 누구죠? 저기 조지 오웰, 그 반공소설, 그 전집이나 그 전체적인 글을 제일 많이 낸 데는 한겨레 출판사예요, 의외로. 우리가 우파 혹은 이 보수라고 하면서 이런 거 정말 안 챙긴 거예요. 이 조지 오웰의 그 작품하고 한낮의 어둠, Darkness at Noon, 이거는 쌍벽을 이루는 반공소설로 꼽힙니다. 1984랑 두 개가. 거기 보면 이제 그 루바초프라는 인간이 나오는데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혁명 때에 이미 당원이었던 자예요. 근데 1930년대에 이제 그 스탈린 숙청 때 이제 간첩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숙청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는 과정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 죄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 당과 혁명을 위한 나의 마지막 봉사다라고 이제 설득당하고 나니까 그래, 나 간첩이었어 라고 하고 사형당해요. 희한한 인간형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개념을 차용해서 마르크스적이다, 레닌적이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념은 얼마든지 차용합니다. 뭐 마르크스주의에서 차용할 수도 있고 뭐 파시즘에서도 차용할 수 있고 나치즘에서도 차용할 수 있습니다. 개념은 얼마든지 차용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다, 레닌주의다, 김일성 영생교다라고 할 때는 그의 그 사교 종교성이 있나, 그 다음에 그가 규율, 복종, 희생을 당과 혁명을 위한 그걸 이해하고 있는 자인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자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국 서방의 것들, 심지어는 한국의 주사파까지도 없습니다. 종교성 없어요. 규율, 복종, 희생을 몰라요. 야, 이것들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렇다 그래서 그 자들이 덜 위험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에서 위험한 거예요. 원단 마르크스주의자, 원단 공산주의자, 원단 빨갱이, 원단 김일성 영생교 신봉자가 위험한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이 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위험하다. 다른 그 위험성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을 제압하는데 이 원단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압하려 그러면 그물을 치면 덧나거나 실패한다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종교성과 규율을 모르면 마르크스 레닌이 아니다. 그러면 종교성이라는 게 뭔데? 쉽게 얘기하면 공맹유교와 성리학의 차이예요. 공맹,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공자고요. 그 다음에 누리끼리 그림이 맹자인데, 둘 다 이렇게 눈꼬리가 쭉 찢어 올라간 게 이게 전형적인 그 중국인 관상이 아니네요. 뭐 만주나 몽골이나 뭐 이런 쪽, 그 동이나 뭐 이런 쪽 그 관상이죠. 이 공맹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음양오행이 없어요. 우주론이 없어요. 종교성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음양오행의 종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성리학은 종교적이거든요. 보면 그 체제가 우주론이 있고. 이제 우리 그 송시열이 이 땅의 송시열이죠. 저 송시열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망해버린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숭배하는 풍조가 생긴 거 아니에요? 대명천지 1월 숭정. 그러니까 명나라의 질서는 그 우주에 가득하고 그게 대명천지예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해와 달처럼 빛나는도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그 숭정제를 기리는 사당이 있죠. 만동묘. 거기에 얽힌 또 웃지 못할 스토리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성리학은 굉장히 우주론적이고 종교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종교성, 그게 사교성이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제가 성리학의 사교라고는 감히 얘기를 못해요. 여기 이제 집안 내력으로 다 성리학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막스 레닌주의 사교죠. 모택정주의 사교죠. 김일성 영생교 사교입니다. 얼마 전에 그 폭로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신강 위구르에서 이제 그 위구르인들 그 집단 수용소에서 그 고문을 가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에서 나온 자들이 너희 신을 부정해봐. 그러니까 신 부정 못하죠. 독실한 무슬림인데. 그러니까 패면서 마 시진핑이 신이야. 말해봐. 시진핑이 신이야. 말해봐. 물론 상대방의 신을 조롱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차라리 너희가 믿는 그런 알라니 뭐 가드니 이런 거보단 시진핑이 차라리 신답다. 그런 의미에서 신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신과 다름없는 존재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여기 그 사교적인 종교성이 있다고 여기에. 성리학은 그 사교적 종교성이 약하지만 특히 막스 레닌주의 성리학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교적 종교성이 언제 강해지냐면 그 서세 동점 때문에 공포에 질리니까 그때 뭐 이 천주교인 카톨릭들 학살하고 그 다음에 척화비 세우고 위정척사 올바른 것을 옹유하고 삿된 것을 악을 친다. 그 악은 서쪽에서 오는 것들이 악이다. 이거 종교죠. 일종의 사교죠. 그러니까 이 19세기 후반이 되면 완전히 사교가 돼버려요. 저 성리학이. 그러니까 1800한 5, 60년경부터 심해지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특히 19세기 후반의 조선 성리학은 저건 사교다. 그렇게 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 성리학의 본질은 사교다. 근데 그 전에는 좀 다른 의미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교적 종교성 이 과연 있냐 지금 저희들한테 저는 없다고 봐요. 특히 거기 원래벌레 휩쓸려 다니는 개돼지스러운 사람들한테는 없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 다음에 규율 아까 당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그 규율과 헌신과 희생을 지킨다. 이런 그 태도. 이게 뭐냐면은 히피와 데르모필라의 300의 차이예요. 데르모필라의 300, 뭐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페르시아군 수십만이 오는데 그 그리스의 데르모필라이라는 지역에서 300명이 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 명만 도망갔죠. 도망가서 마을 가서 자살했죠. 300명이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걸 막죠. 그러니까 299명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게 규율과 희생이거든요. 복종이고. 그거하고 이 왼쪽 그림은 히피란 말이에요. 저게 무슨 규율과 희생과 복종이 있겠어요? 저런 집단에. 그냥 대마 피고 난교하고 서로 착취하고 뜯어먹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성과 규율이 없으면 이거는 정확한 의미에서 막스 레닌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개념을 차용했더라도. 이걸 다르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